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1월 23일 시사정담에서는 경제 문제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이 되겠죠. GDP 성장률이 세금을 쏟아부은 결과 2% 턱걸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가 초법적 정책을 마구잡이로 쏟아내서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관치 경제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막 법무부의 차장, 부장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인사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오전 중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정권비리 수사를 맡고 있는 차장검사 전부와 지난번 상갓집 항의 사태를 빚은 양석조 대검 선임 연구관을 좌천시키는 이런 인사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배병유 전 경제풍을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대표님. 아주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그동안 자주 모셔야 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막 나온 기사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그동안 정권비리 수사를 주로 담당했던 게 서울중앙지검이고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검사들이 4명이 있는데 전원 교체를 했어요. 또 동부지검에서도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그 동부지검에서도 차장검사 이런 사람들을 다 교체를 했는데요. 잠깐 보면은 지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그리고 조국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그리고 유재수 사건을 맡았던 홍승욱 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그러니까 핵심 중간 지휘라인들을 전부 지방으로 내쫓았습니다. 2차 학살이군요. 그리고 고형곤 반부패 수사부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대구지검 특수부장으로 그것도 이제 저 지방으로 좌천을 시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국 장관 그 기소 문제와 관련해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강력히 항의를 해서 상갓집 항명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올린 양석조 선임 연구관은 대전고검검사. 그러니까 고검검사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직 중에 한직으로 이제 좌천을 시켰어요. 본인 스스로도 뭐 좌천을 감수하겠다. 한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내용들은 이런 정도인데요. 아마 이제 지금 부장검사라든가 또 일선 그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검사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면 제가 오후에 시청자들한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인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이 정권이 한다면 기어이 한다는 그 정권이거든. 그리고 뭐 체면 불고고 인정사정 없어요. 글쎄요. 대학살에 이어서 2차 학살 예고한데 그대로 다 하잖아요. 2차 학살입니다.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진짜 막 가는 그런 정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해도 너무하거든.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막 코너에 밀고 있는 걸 그걸 이렇게 하는 걸 분위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2차 학살까지 계속 해내요. 추미애 장관이라는 양반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도 지금 2건이나 4건이 고발되어 있고 고발돼가지고도 했고 그다음에 수원지검으로 지금 공공수사부로 울산 선거 이첩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그것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당대표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상관 안 해 이 사람들은. 옛날에 정권들을 대해서 그렇게 마구 비판하던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지금 가고 간다는 거거든요. 옛날 이런 식으로 검찰이 확살을 못했어요. 그럼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여론 눈치도 보고 또 모양새도 좀
그렇죠. 잘했잖아요.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배려했어요. 나름대로 배려했다. 아, 그래도 애를 썼네. 뭐 이런 인식을 주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완전 철판입니다. 그러면 딱 철판 깔고 그냥 잘라버리고 보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가에서 얘기한 걸 추장관이 막 추태라고 딱 규정을 하잖아요. 본인이 추태를 지금 조사하는 그러고 거 있어요. 추태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뭐 진짜 이쪽 분야의 전문이 아닙니다만은 예. 이 정권이 정말 하면 한다고 하는 이건데 뭐 국민도 생각지도 않고 여론도 생각지도 않고 밀어붙이는데 이게 나중에 무슨 하겠느냐. 당연히 난 이거 부메랑 대가 자기들한테 돌아간다고 봅니다. 저는 1차적으로는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지 받아야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맞아요. 예.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예. 권력들이 자기들의 지금 정권비리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그냥 깔아뭉개고 덮자는 거 아닐까요? 이게 웬만큼 정상적이면은 청와대가 대통령이 나부터 먼저 수사해라. 그렇게 해야죠. 우리 정권부터 먼저 해달라.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윤석열 검사 총장 임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 국민 앞에 우리 총장인 것 같아요. 우리 총장이 우리 정부의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해 주세요. 이 말씀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장관이 바뀌었어요? 이게 참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앉았는데 지금 뭐 눈과 귀가 국민의 눈과 귀가 지금 어디 바보입니까? 개 돼지입니까? 국민이 다 보고 앉았잖아요. 예. 참 한심해네, 한심해. 참. 더군다나 이렇게 그 수사 담당 지휘 차장 검사들 검사들은 부장검사 위가 차장 검사입니다. 일반 직제하고 달라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금 싹 갈아채워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권 비리 보복이사. 하지 말란 얘기거든. 예. 뭐 그만하라 그 얘기. 네가 감히 왜 우리 정권 비리를 왜 수사하느냐 이놈들란 말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대통령하고 전부 관련되는 겁니다. 전부 대통령 측근들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예. 울산시장 사건이나 유재수 사건이나 조국이나 전부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들하고 관련된 비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 웬만큼 정상 같으면 우리 정권부터 먼저 나부터 먼저 수사해달라 이렇게 해야지. 왜 민주 정권이라 공정 정의만 쭉 부려왔잖아요. 예. 안 옛날 정권 막 그렇게 하다가 자기들 우리는 공정이요 정의요 평등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이건 무슨 꼴이에요 이게. 그런데 국민이 모르는 것 같죠. 국민들 다 지키고 알고 알고 있죠. 있습니다.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저번 토요일날 얼마나 그 목소리 나왔어요. 예. 막 말도 못해. 그런데 이게 참 나는 이번에 이거 2차 합사를 강에는 많이 수정된다고 예고를 들었어요. 예. 좀 많이 보완이 된다고 그랬거든. 예, 명단 중에서 법무부에서 안 잡은 거에서 많이 수정 보완이 된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직책 개편안도 뭐 윤석열 총장 얘기 안 듣고 그대로 원래 자기들 했지? 생각했던 대로 다 해버렸잖아요. 13개 싹 없애버리고 뭐 하면서.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런 정권 비리 수사도 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임기 후반 들어가면은 이제 금품 관련 비리 수사들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도 그렇죠. 게이트라는 거. 요 근래도 지금 곽상도 의원이 예, 곽상도 청와대 안방마님 김정숙 여사, 김 그 여사.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예, 예. 이분이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인가 뭐 버스 터미널 그 신축 공사가 있는데 장모 씨라는 사람이 뭐 지역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무슨 언론 사주인 모양이에요. 뭐 수천억 뭐 했다. 5천억. 5천억. 네, 거기 특혜국에 지금 연루됐다는 그런 내용을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럼요. 아니 350몇 억인가 투자해갖고 갑자기 몇 달 만에 5천억으로 지금 현재 시가만 갖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50층짜리인가 무슨 그 터미널 말하자면 주상 보각 건물을 지으면 그게 얼마가 될지 지금 알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게 관련된 그 장모 씨가 이 김정숙 여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고 그랬다고 문병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바쁜 틈에. 아니 청와대에서 웬만한 사람 문병을 갑니까? 그렇지. 대통령 부인이? 그렇지. 이제 아마 그러니 이런 수사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하는 거죠. 근데 이 현 정권이 이렇게 무리수를 하더라도 4월 총선에 가서 압승을 해가지고 다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4월 총선은 완전히 압승으로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 다 이겼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야권이 다- 분열되어 있으니까 뭐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다. 그럴 것 같습니까? 이제 그게 반드시 그리 맞아 들린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고 국민이
개, 돼지, 국민이 바보 같지만 국민이 굉장히 다 똑똑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4월 총선에 앞선해가지고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다 듣고 가겠다는 거니. 참패로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보면 민심이라는 게 조용히 있다가 결정적일 때 확 뒤집거든요. 예. 예.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 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자기가 한 얘기하고 지금하고는 전부 바뀌었어. 예. 근데 하나도 부끄러워서 하는 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어쨌든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한 그 인사 내용이 나오면은 또 제가 오후에 다른 분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은에서 지난해 그 DGP 성장률 그 통계 자료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2% 예. 턱걸이를 했더라고요. 2.007호 턱걸이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그 속을 들여다 보니까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이제 보시면은 예. 작년 4, 4분기 때 건설 투자가 이걸 좀 반짝 성장해가 뒷받침해 준 거입니다. 예, 이게. 예. 그 통계를 보세요. 4, 4분기에 건설 투자가 6.3% 늘어나는데 예. 직전에 3분기 때는 마이너스 6%가 4, 4분기에는 플러스 6.3까지 바뀌었으면 왕복이 얼마입니까? 12%가 넘네요. 이제 저기 신문에 분석한 거 보면 4, 4분기에 SOC 투자 집중한 게 79조 원이 돼. 79조. 그러니까 예, 79조.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냥. 거기다 몽땅 해가지고 끌어올리는데 그것도 배경이 있어요. 왜? 대통령이 건설 투자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게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저 경제장관 회의를 자기 예. 직접 하시면서 건설 확대 이거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이해찬 대표는 또 전부 지방의 민원 수건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SOC 관련 이거 다 끌어모다가 예산에 반영시킨다고 이렇게 하고 또 예산에 반영된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거하고 저 지방 교부금하고 연결시키겠다. 빨리 돈 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 안 쓴 지방자치들은 뭐 불이익 주겠다고 막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4, 4분기 때 건설 투자를 끌어모쳐가지고 거기서 반짝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0을 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쏟아 부은 거 아닙니까? 그 민간 건설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고 건설 투자가 6.3, 정부 부문이 1.6%입니다. 정부. 민간은 1. 얼마밖에 안 돼. 예. 그런 게 쉽게 말하면 세금으로 끌어들이가 세금 주도하고 정부 주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주도하고 정부 주도하는 게 뭐 전부 정부 정책으로 끌어모든 거거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현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 정책이라고 성장정책이라고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관치 세금 주도 세금 주도 그 두 가지야. 예. 그걸로 끌어 못하는데 모래성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은 다 흔들어 놓고 지금 하나도 안정된 게 막 다 때리 흔들어 놓고는 세금 끌어모으는 재정 그거 해가지고 재정 확장론이라는 걸 앞세워 가지고 세금 주도해가지고 이 모양 끌어모다 놨거든. 겨우 끌어모다 놨어요. 그런데 정부 2.0을 성장하는데 정부 기여도가 1.5%입니다. 민간은 0.5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것보다 정부 부분이 3배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해요? 정부가 이런 있을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하에서 이거 무슨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경제 같네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민간보다도 정부 부분이 3배 이상의 역할 기여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이 안 돼. 그래놓고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이야. 불행적인 지표가 없어지고 긍정적인 지표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 들을 때는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을 속이려고 말씀하시나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정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야지.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세금을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모았으면 이렇게 해도 우리는 하는데 부정적인 요소는 다 줄고 긍정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도 세계가 다 동시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지표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노인들 60세 이상 먹은 노인들의 일자리 빼면 작년 연간에도
7만 몇 명이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예. 그리고 나이를 보면 40대 다 줄고, 업종으로 뭐 제조업, 금융, 보험 다 줄고 이랬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공식으로 할 때, 아이고, 지금 우리 경제, 고용지표 세 가지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대통령께서 국민을 속이기로 작심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 속이는 게 아니라 시중에서 얘기 놔두는 대로 좀 뭔가 아직은 연세가 그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건강은 이상이 없는 거죠. 건강하신데 경제 수석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본인은 보면 모릅니까? 우리 같이 경제 전문가 아니라도 신문 보고 어머나 우리 경제가 어떻게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듣는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대통령이라고 참모들 얘기만 들읍니까?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그런 게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견이 나오면은 아는 분들한테 전화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앞장서 가지고 말입니다. 소득주도 정책 기조는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다고 딱 못을 박아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 경제 전문가들은 전부 거기서부터 문제가 파생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대통령이 이거는 불변. 네. 탈원전도 대통령 그것도 성역입니다. 손도 못 대. 예. 탈원전도 손도 못 대고 반 4대강도 손도 못 대고 그러니까요. 소득주도 정책도 손도 못 대요. 그래놓고 무슨 놈의 그래서 이 성장 바탕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도 이제 겨우 턱걸이 간신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래성입니다. 무너져 안 돼. 기업체 아래 가보세요. 경제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예, 정권의 그렇죠. 힘으로 누르면 꼭도 못하지만 그게 잠시. 아, 다른 데서 터져 나오잖아요. 그럼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국내 총소득 GDI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마이너스 돼. 마이너스인데 제가 그 21년 만에 마이너스로 발표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 6.25 직후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오일쇼크 유명한 예, 있었고 그다음에 IMF 때 이 세 번만 마이너스였더구만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쓸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고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1인당 GNP도 지금 마이너스가 2만 얼마에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한 3,000불 정도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숫자가 자세히 이렇게 하기보다도 정부가 난 발표를 할 때 이번에 2.0 가지고도 발표하신 거 보십시오. 홍남 경제부총리는 아이고 2% 사수했습니다 이러고 있지. 청와대는 아주 깜짝 성장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집권당은 지방정부, 중앙정부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국민 합sam해가지고 선방을 했습니다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정직하게 발표를 안 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자기들 무리 비정상 다 해놓고는 깜짝 성장입니다. 뭐 사수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합심이 했습니다. 국민이 뭐 했습니다. 정부가 뭐 선방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붕괴해요. 총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총선 때문에 총선에서 경제 망했다 하면은 1%더라도 추락했다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돈을 쏟아 부어 가지고 그냥 나눠준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68%인가 70 얼마를 집행하라고 야단 치고 62%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4월 총선 전에 뭐 좀 반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득표를 하려고 애를 쓴 것 자체는 평가를 하겠습니다만은 국민 세금을 가지고 무리하게 자기 정권 용도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벌 받아요. 안 돼. 이러면은 여기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권 잡은 사람은 이제 5년 단임이지만 기업을 경영한 사람은 30년, 40년, 50년 전문가들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아니 지금 대기업 창업해가 한 30년, 50년 한 사람들은 역대 정권을 다 겪었기 때문에 현 정권 성격이 이렇구나. 현 정책실장 저 사람 머리는 저렇구나. 경제수석은 다 알아요. 아주 빠꼬미들입니다. 빠꼬미들이에요. 삼성에 가 있는 CEO들 보세요. 전부 박사 아닙니까 삼성? 아니 지금 경제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아무것도 나아요.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문도 모르고 학교에서 강의 좀 하고 무슨 사회운동 온다고 해가지고 참여연대 왔다 갔다 해갖고 다 벼락출세한 사람들 아닙니까? 삼성도 같은 사람 보세요. 공개적으로 내가 재벌 혼 좀 내주겠어요. 이런 놈의 정권이 어디지 세상에. 그 속으로 그런 말이 말을 해도 안 되는 거거든. 예. 이 아마추어들이야 아마추어. 예. 김상조 씨가 대학 교수 시절에 우리하고도 논쟁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셨죠. 많이 예. 했는데 저도 성질이 좀 급한데 세상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딱 들어가면서 내 재벌 혼 좀 내주고 올게. 이런 발상을 가진 사람이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세상에. 말이 안 돼. 김상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뭐 여러 주요 언론들에도 보도가 됐는데 지난해 말에 5대 그룹
뭐 CEO급들 아주 총수급들 불러 모아가지고 5대 그룹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사업 아이디어를 내라. 자기들은 이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부 예산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지시로 봐야 하거든. 지시지.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홍남기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그런 관계 속에서 공동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 이게 무슨 사회주의. ABCD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업 경영은 형제간에도 기술이나 노하우 안 가면 안 돼요. 극비 아닙니까? 아이 그럼요. 근데 그 산업정책 비서관은 또 LG화학, 무슨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불러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미래차 개발하고 뭐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사업을 해보라 하고 또 지시를 비슷한 걸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되니까 이거 5대 기업이 미래차라든가. 아니고 5대 기업이고 형제간에도 다 갈라지잖아요. 롯데나 하나나 그럼요. 친형제간에도 갈라지잖아요. 예. 기업의 기본도 모르는 것 같아. 기술이나 노하우나 아이디어나 이거는 형제간에도 안 나눠져. 5대 기업이 어떻게 공동을 합니까? 그 음식점 맛집 가서 보세요. 그 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안 안 하죠. 보여줘. 그런데 이거를 기업을 그래도- 수천억 수조가 들어가는 그리고 또 돈을 이제 정책실장이라는 한심한 양반이 인간이에요. 그나마 정책실장이라는 양반이 친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정책실장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반재벌 반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양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신관치고 이거거든. 이게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이게 저 끌고 가면 직권 남용이 돼가지고 법적으로 다 안 돼. 거부하면 재벌이 거부하면 자기들이 저 어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뭘 한 게 뭐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뭐 남북 관계도 다 틀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남북 그러다 보니까 경제 쪽에서도 뭔가 하나는 이뤄내야 자기 업적으로 내세울 것 같으니까 뭐 좋은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반도체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끌어왔는데 그게 이제 사양 산업이 되고 이제 그 넘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니까 좀 큰 그룹들이 같이 머리를 짜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 정부에 말하자면 업적도 되고 당신들도 이익 아니겠냐 하는데 기업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 얘기라니까요. 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투자 시기를 결정하는 최고 전문가가 기업인들입니다. 그럼요. 대학 교수들은 그 이런 학문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를 몰라. 실제는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돼요. 롯데고 삼성이고 현대고 SK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 못지않게 월드베스트 그래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여기 작은 이런 유튜버는 저도 이걸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할까 하고 맨날 생각하고 그러는 그렇지 겁니다. 맨날 그 아이디어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뭐 제목은 뭘로 나, 이 색깔은 어떻게 내나, 또 뭐 이런 것들을 다 궁리하지 않으면 맞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것이 경험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어떤 곳에 더 반응을 하더라, 또 어떤 뉴스를 좋아하더라, 이런 것까지를 다 파악해야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청와대가 특히 이런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어떤 중심을 잡고 이렇게 잘 끌어가는 게 아니라 혼란을 초래하는 아주 진원지가 되고, 얼마 전에 아시죠? 강기정 정무수석. 그 사람이 무슨 경제수석도 아니고 경제는 자기는 하나 똑같을 텐데 뭐 부동산 매매거래 허가제 뭐 얘기했다가 온 나라를 들쑤셔 놨죠. 또 뭐 얼마 전에는 이제 국무회에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그 상법 시행령 개정해갖고 사회회사 그 한 700여 명을 그냥 임기 제한 그것도 딱 두 번 이상 못 한다 하니까 한 700여 명 자리가 지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캠코더들 자기족 사람들 그 사회회사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그렇지. 얘기도 있고, 또 국민연금 거기서 이제 기업에 대한 경영관여를 아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것들도 다 처리가 됐잖아요. 그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대책 얼마든지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끝없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기정이는 정무수석이 토지 매매 허가제도 길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주제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부하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어 그거 뒷받침한다고 이런 논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그 뒤에 나온 게 전월세도 상한제를 도입해야 된다. 전월세 5년 동안 요금을 동결하는 것도 독일 방식을 구해야 돼. 이건 뭐 헌법이고 법률이 머릿속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좀 핵심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하명으로부터 이런 사달이 나기 시작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만들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거는 정책을 검토한 사람이 나와야지.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사회이사는 뭐냐면 상법 시행령, 그 다음에 자본시장 시장법의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법으로 하려고 하면 국회에 들어가면 야당이 반대를 해요. 막 그 뭐 과잉 규제다, 뭐 직업 자유의 선택을 위반한다 하니까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시행령 개정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뭐 했냐면 상장회사의 사회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딱 제한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올해부터 바로. 그것도 이제 1년 동안 유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그거 빨리 하시오. 이번 총선 전에 하시오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걸 시행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려면 올해 3월 시즌에 상장사 중에서 사회이사를 교체해야 될 게 최소한 600명, 700명이 돼요. 네. 600, 700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학 교사 이런 사람들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저 민주당에서 뭔가 자리 한 자리 줘야 하는데 공천 떨어진 사람들. 공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지금 쌓여 있는 재원이 많아요. 인력들이 그 사람들을 다 한 자리씩 줘야 하는데 못 줬거든.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그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거 입법 예고하고 난 이후에 하도 하니까 전에 박상기 장관이 있을 때 1년 동안 시행 유예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가니까 민주당에서 해가지고 빨리 하시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대로 시행하기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한 건 뭐냐면 연기금, 국민연금의 연기금에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법으로 한 게 아니고 시행령을 해가지고. 아니, 이런 것은 정말 법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잉 규제입니다. 이게 나중에 저 하면 이거 위헌 나와. 안 돼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기들 멋대로 시행령 고쳐서 하면 됩니까? 그건 법으로 해야죠. 모법이 있으면 시행령인데 요 시행령이 모법을 위로 올라가도록 한 게 이거다. 요새 전부 그래요. 시행령 가지고 법을 깔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으로 하려면 국회가 논쟁이 벌어지니까 행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뜯어내는 걸로 해가 이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꼼수라고 그래요. 과잉 꼼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오래 못 갑니다. 상법 시행령이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나 이 논란이 엄청나게 왔어요. 지금 막 경영자 총협회나 상장사 협의회 같은 데서는 의견을 여러 분 냈어요. 막 빼빠를 말이지 이래 해가지고 뭐 변호사하고 딱 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고 지금 무리하고 해요. 그래서 경총 같은 데서는 이 과잉 규제 이거는 뭐 제소를 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뭐 그 민간 기업의 돈을 국민의 그 노후 자금을 정부가 털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기업 경영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병유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또 경제 현안뿐만 아니라 검찰에 막 오늘 이루어진 검찰에 대한 논평도 아주 신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 정권 하는 것을 보면은 검찰 인사든 경제 정책이든 정권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막가파 정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또 좋아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